남녀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을 불문하고 급격히 사춘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는 시기, 아주 사춘기의 특징이 정점을 찍는 시기가 보통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3으로 보시면 돼요.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애가 정말 갑자기 이상해졌을까? 아이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건들기만 해봐. 근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다가 건들기만 해봐 했을 때 탁 건드리면 갑자기 뭐! 이러면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느끼는 거죠. 언제? 일단 이게 확 때렸는데 왜 그래? 할 때는 귀여웠어요. 하지 마! 때리지 마! 이러면 어쭈구리! 근데 이게 확 하는데 이 손을 잡는 그 순간 아, 더 이상 때리면 맞겠구나. 실제로 맞겠구나를 생각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사실은 맞겠구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언제 손을 잡을까요? 나랑 키가 같아지는 순간. 그래서 먼저 엄마한테 대들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대드는 이유가 엄마가 더 약하니까 순서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대들어 봤는데 엄마가 움찔하면서 넘어간다. 그러면 아싸 됐어 이겼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해. 이겼어. 야, 너 싸운 것도 아닌데 엄마랑 너랑 싸워? 뭘 이겼다 그래? 난 위너, 엄마는 루저. 아빠는 아직 싸움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엄마랑 싸워서 승산이 있다고 여겨지면 아빠하고도 해보는 거죠. 엄마가 너무 강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그래서 엄마랑 해서 그게 익숙해지면 아빠한테는 아빠 손을 딱 막는 건 좀 힘들어요. 그 체격이 되려면 고등학생 돼야 되거든요. 아, 뭐야! 그러고 피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때 기분이 나빠서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에는 권력관계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권력관계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부모의 권력이면 자식은 권력이 맨 바닥에 있어요. 너무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걔가 떼쓰고 약간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해도 일부의 권력을 줘도 나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받아줍니다. 그래. 근데 얘가 진짜로 권력을 획득하기 시작해요. 서서히 권력관계가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랑 비슷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또 우리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이러다 애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에요. 사실 지금은 좀 기분이 나쁘고 애가 좀 이상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잘못될까 봐 걱정해요.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걱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너무 이 시기를 과격하게 겪어서 문제가 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럴까 봐. 또 하나는 뭐냐면 애가 너무 조용히 넘어가요. 중2병에 걸릴 시기인데 애가 너무 얌전하고 모범생이고 저러다가 저기 고등학생 때 저거 겪는 거 아니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도 걱정하고 조용히 지내도 걱정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잘못될까요? 사실은 잘못 안 되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중2병을 막 거치고 나온 고1이나 고2 이런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요즘 중학교 2학년 애들 보면 어떠니? 같지 않죠? 야, 애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해주면 좋아?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둬요. 애들 그냥 지나가면 낮이니까 제발 그냥 두는 게 최고인데 자꾸 뭐라고 하니까 더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너도 그랬어? 아, 전 안 그랬어요. 아이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아까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서서히 병이 치유됩니다. 저절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럼 시간 지나면 얘가 이 이상한 애가 옛날에 그 착했던 우리 아이로 되돌아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요즘 말로 단언컨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거를 기대하셨다면 꿈을 깨셔야 돼요. 그런데 나아진다는 건 과연 뭔가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애를 보는 내 시각이 또 시작이구나, 괜찮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병이 이제 거의 나간다고 말했는데 처음에 갈등은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이제 딸이랑 화장품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느 날 서랍을 열어봤는데 저보다 더 큰 파우치에 각종 화장품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웬 화장품이 이렇게 많아? 또 컬러 렌즈도 있고요. 뭐 마스카라에 뭐 눈썹 올리는 거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렸어요. 왜? 쓸모없는 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제 싸움이 벌어졌죠. 네가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중학생이.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로 일관했어요. 애가 화장을 안 하더라고요. 화장품도 없어요. 아 우리 애는 이제 화장을 하지 않는구나. 그새 착해졌구나.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 야 니네 애 길거리에서 봤는데 화장하고 다니더라? 그럴 리가 화장품 없어. 다 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밖에 두고 다녀요. 친구 집에도 두고 다니고 학교에도 두고 다니고 아니면 항상 가방에 지참하고 다니든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지금 병이 나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저보다 화장품이 더 많아요. 지금은 어떠냐면 약간 합의를 봤어요. 처음에는 중학생이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우리가 중학생 때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촌스러운 얼굴이 나온 거예요. 지금 화장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때부터 엄마 거 훔쳐가지고 눈썹도 그려봤던 사람들이 화장 잘해요. 여기 다 보니까 한 번씩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자연스럽게 화장 잘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하는지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얼굴 보이시죠? 오늘 좀 난 거예요. 해주셨어요. 그런데 합의를 이제 어떻게 받느냐. 학교에 심지어 학교 생활 안내 책자가 나오는데요. 맨 뒤를 보니까 비비크림까지는 허용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좋은 학교죠. 근데 재밌는 거는 부모님들이 이걸 보고 아 비비크림까지는 허용이니까 다른 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비비크림 꼭 발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우리도 알지만 얼굴이 허옇게 비비크림 바르잖아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눈썹이라도 좀 그리고 입술에 반짝거리는 립글로스라도 좀 해야지. 아무리 10대는 맨 얼굴이 이쁘다 그래도 거기다 비비크림 처덕처덕 해놓으면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하는데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야, 가족 모임에 갈 때만 바르는 걸로 하면 안 되겠니? 남들 볼 때는 좀 창피하니까 날라리라 그런단 말이야, 남들이. 나는 물론 네가 날라리라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남들은 그걸 모르잖아. 가족 모임에서는 뭐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까 날라리라고 생각한들 뭐 어떻겠니? 합의를 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화장품이 훅 줄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화장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어디만 간다 하면 1시간 이상씩 걸려요. 심지어 이번 방학에는 제가 같이 나가려면 화장하려면 얼만큼 걸리니 이렇게 물어보기에 이르렀어요.